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은 우리나라 제1의 항구 도시인 만큼 해양과 관련돼 있는 각종 기관이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기관이 있다 보니 각 기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가운데 해운산업 재건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될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근 부산에서 출범을 했습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부임하신 황호선 사장님과 함께 해양진흥공사의 역할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출범하게 된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인 황호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새로 출범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어떤 기관인지 소개 먼저 해 주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국의 해운산업이 지난 2000년부터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한진해운 파산한 이후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원래 조선산업도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이런 이제 해운 산업과 조선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해운 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 강국 건립이라는 이것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런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이 제정되고 그다음에 발의되었습니다. 이런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굉장히 큰 기관이더라고요. 법정 자본금이 5조 원이 넘던데 맞습니까? 네, 법정 자본금 5조 원인데 출범은 지금 3조 1천억으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법정 자본금까지 자본금 확충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해운이나 조선 많은 자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서 지금 업계의 여론은 사실은 5조 원 정도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5조 원을 채우는데 머물지 않고 정부에서 5조 자본금을 확충 필요하다면 해운업 조선에 충분하게 있어 자본금을 바탕으로 해서라도 공사체를 협업해서 충분히 해운 산업이나 조선 산업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부산에 뭔가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한국 선박해양, 그다음에 해운거래정보센터 통합 그리고 이제 선박금융, 선박발 충분한 있도록 선박금융의 능력으로 공사를 중심으로 산업을 지원하는 그런데도 한국인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지속적으로 많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적. 그래서 이제 한국이 느리고 지원 대상 선사의 지원 이제 를 발견해서 후속적으로 지원하는데 지나지 않았지만은 해운 산업이라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초경기 민간 산업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따라서 부침이 굉장히 심하고 간간히 이 유동성 문제로 어려운 해운회사가 많은데 그것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끔 선제적 투자, 선제적 보증 이런 것도 함께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선박 발주뿐만 아니라 해외 항만 터미널 인수라든지 혹은 심지어는 이제 컨테이너 박스 인수 이런 데도 필요하면 금융 지원을 아끼지 않을 생각으로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해운거래 정보 특히 이제 우리 이 해상 운임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해상 운임에 관한 또 이 조기 경보 시스템 이런 것도 만들어내고 운임 정보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고 그다음 그 해상 운임 선도 거래 이런 파생 상품도 육성해 가지고 부산을 해운거래 정보 해운거래의 허브로 육성할까 하는 것이 우리 해양진흥공사의 장기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려면 직원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또 부산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 중에 하나가 요새 취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큰 공사가 하나 들어오게 되면 부산 지역 청년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취업에 대한 도움. 네, 어떻습니까? 우리 해운업이 네. 특히 이제 조선업도 그렇겠지만 네, 굉장히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 자본 3조 천 이제 엄청난 규모로 시작했지만 네. 앞으로 5조 원으로 실제 이제 자본주의적인 산업이라 보니까 그리고 출범하는 해양재능공사는 전체 임직원이 101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미 그쪽에 80명을 추구했고 네, 나머지 20명 정도 남아있어 직접적 채용 기회는 많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해양재능공사가 지원하는 해운회사나 혹은 항만, 조선업 이런 것을 통해서 채용의 기회가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간접적 채용 확대의 어떤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앞으로 사업을 더 잘하셔가지고 좀 부산 지역 청년들이 길을 펼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렇게 또 청년들에게 애정이 많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사장님으로 오시기 전에 부산에 있는 대학에서 교수님으로 또 계셨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부산에 대한 애정 또 젊은 청년들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이제 부산의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특히 이제 부산 지역에 취업의 문이 굉장히 좁다. 모든 경제나 혹은 중요한 취업의 어떤 자리가 다 이 수도권 지역에 이제 기회가 열려 있다 하는 그런 아쉬움이 네. 항상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해양재능공사가 보다 본연의 이 선박금융이나 혹은 이제 해양산업진흥회, 해운산업이나 연간 조선산업, 항만산업 진흥에 노력해서 우리 부산 지역의 뛰어난 청년들이 언제나 경인지방에 올라가지 않고서도 네. 충분히 취업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해양재능공사가 특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부산 청년들에게 애정을 갖고 계신 게 부산 출신이시더라고요. 네. 본인께서 부산 토박이라고 자부하실 만큼 부산에서 지내신 기간도 꽤 기시죠? 네. 부산에서 뭐 거의 일생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학 시절 서울에서 이제 대학을 보냈고 유학 시절 이외에는 네. 거의 일생을 부산에서 지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사장님 이력 이렇게 살펴보니까 추진력이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취임하신 지 정말 얼마 안 되셨는데도 바로 발주되는 제1호 선박을 위한 MOU를 체결하셨더라고요.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 해양재능공사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네. 해운업계나 혹은 또 연간 조선업계나 이쪽에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또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해양재능공사가 출범한 당시부터 18만 톤 LNG 이 연료 추진선을 H라인 해운회사로 하여금 현대중공업에 발주하도록 금융지원에 대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그 지원 협약을 구체화시키고 실행시키는데 후속 작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1호 선박. 그뿐만 아니라 네. 이제 그걸 바탕으로 지원 확대할 수 있는 네.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선박 발주를 위한 MOU를 체결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외에도 또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지원하게 될 다른 어떤 사업이 있는지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선박 발주 이제 우리가 해운회사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초경기 민감형 산업이다 보니까 네. 간간히 경기 불황이 되면 유동성 위기에 빠지는 해운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이렇다 보니 그 금융의 그 조달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운회사가 창출하는 많은 부가가치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높은 금리를 통한 금융 비용으로 많이 이렇게 누출이 됩니다. 해양재능공사는 이런 이제 해운회사가
그런 금융 비용을 갖다 낮추고 네. 또 그런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제1금융권의 낮은 금리로 그 금융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서 금융 비용에 시달리거나 혹은 일시적 어떤 유동성 위기로 해운회사가 파산의 위기 이런 것에 도달하지 않도록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네. 정말 큰 기관의 수장이 되셨어요. 각오와 포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동북아 경제중심 추진위원회를 할 때부터 이제 쭉 생각을 해봤는데 모든 경제는 모든 경제 성장은 사람을 위한 성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모든 투자 역시 사람을 위한 투자여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용 없는 성장 이런 것들이 가지는 의미는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해왔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올바른 이 해운업과 또 조선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 말하자면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또 아울러서 이제 이런 고용에 직접적으로 대부분의 고용을 하고 있는 중소선사들 또 중소조선업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네. 공정하고 정의로운 경제 이런 것들이 우리 해양업계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해양진흥공사 임직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전해주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어려움에 빠진 해운업 또 그리고 조선업을 위해서 새로이 출범했습니다. 우리 해양진흥공사가 특히 이 부산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해운업, 항만업, 조선업을 살려내고 그리고 부산 청년들에게 채용의 기회, 말하자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확대하는 데 그 역할을 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앞으로 해양진흥공사의 사업과 또 역할에 대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이 해운산업, 해양산업의 활성화로 부산 경제가 조금 더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얼토크 만나봅시다.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초대 사장이신 황호선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